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의료경영과 학과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2, 3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차, 3주차 강의는 사실은 보건계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강의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의료경영과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직무 분야와 연결해서 우리 학과의 사례를 활용해서 자소서들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교 이 취업교과목의 워크시트, 자소서 작성을 마무리하셔서 LMS상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 학과에 맞는 맞춤형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 강의는 정말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셔서 내가 혹시 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작성해 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트 1과 파트 2 강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 시작에서는 우리 과에서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 진출의 분야를 좀 알아보고요. 그것들에 맞춘 직무의 내용,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건지,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자소서에 조금 더 많이 강조하면 좋을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직무 역량에 맞춰서 LMS상에 업로드되어야 되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 동기 각각의 항목을 사례와 함께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1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사실 취업의 첫 시작은 채용 공고 내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상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어떤 내용이고 이런 업무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필요로 하는지 자격 요건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을 살펴보신 후에 자신이 이런 자격 요건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자신이 이런 자격 요건에 필요한 전공과 경험과 자격 무엇을 갖추었는지 한번 적합성의 여부를 매칭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직무의 내용과 어떤 자신의 역할의 적용점을 찾아보신 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만의 직무 기반의 자소서와 이력서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굉장히 힘들었던 두 개의 산을 우리는 넘어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의료경영과를 졸업하고 우리가 사회를 나갔을 때 우리가 전공하고 직무를 선택하게 되는 분야와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매칭시켜서 작성할 것인지 이제 오늘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루기에는 오늘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의 대표 직업 또는 직무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경영과를 졸업하고 나면 병원 행정사무원으로 우리는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해평가사로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직무를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각각에 맞춰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자소서를 쓸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행정사무원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면 병원행정사무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행정사무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워크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원행정사무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병원 창구에서 외래 환자의 진료를 접수하고 진료 과목 및 선택 진료를 확인하고 진료비를 계산하고 수납, 진료 예약과 예약 변경, 수납 내역 설명을 하는 업무를 합니다. 원무과에서 하는 업무들 또는 수납 창구에서 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입원 환자의 입원 수속, 그리고 수진, 자격,
그리고 선택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병실을 배정하거나 재원 환자를 관리하고 퇴원 수속, 진료비 수납, 재직명 발급 등의 업무도 하게 됩니다. 또한 진료비 내역 상담, 그 다음에 재원 환자의 어떤 전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들,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의뢰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병원과 환자 간에 발생하는 비용서부터 어떤 병원의 증빙 자료까지 많은 부분 포함된 행정 업무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원 행정사무원으로서 일을 하려면 어떠한 강점, 즉 역량이 필요할까요? 보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감내성도 좀 있어야 되고, 환자로부터의 신뢰도 좀 얻어야 되고, 적응성과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협조력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 병원 행정사무원으로서 왜 나를 뽑아야 되냐고 어필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나왔던 배려나 신뢰나 융통이나 협조와 같은 키워드들을 주로 자소서에다 실어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병원 행정사무원으로서 갖추고 있으니 저를 한번 뽑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런 키워드, 배려나 신뢰나 융통이나 협조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예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병원 행정사무원으로서 이런 강점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것들을 위주로 나의 경험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의료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방향으로 쓰면 될까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료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전화와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의 예약 관리 및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방객이 있으면 그 병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진료를 접수합니다.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주의점이나 처방전을 전달하게 됩니다. 환자의 추후 내방에 관한 예약 관리도 하고 수납을 일부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실내의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면 병원 이미지 개선 또는 경영 개선에 필요한 홍보와 마케팅의 업무도 의료 경영 쪽에서 그것도 의료 코디네이터 업무로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협조나 신뢰나 꼼꼼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꼼꼼함이나 신뢰나 사회성 같은 내가 정말로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일하는데 필요한 강점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더 적합한 인재로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왜 한번 자기소개서의 실제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이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만이 사실은 우리가 적합성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게 되기 때문에 잘 적합성을 찾아 나가는데 어떤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소서를 쓰기 전에 한 번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게 어떤 업무인지 워크넷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절차를 꼭 거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의료경영과의 여러 가지 직무에 맞춰서 각각의 항목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 때 여러분과 저는 성장 과정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주 간단히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 또는 인물이 무엇이고 또 누구이고 이런 사건이나 인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자신만의 가치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왜 그 사람은 이런 가치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를 연결해서 설명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나 원칙을 통해서 지원자가 현재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연결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이 지원자가 왜 지금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관심의 계기들을 묻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성장 과정에 맞춰서 답변을 쓰실 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런 점이 본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경험들을 성장 과정에서 뽑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대학교 사례가 쓰는 것들이 좋고요.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결정적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성장 과정에서만큼은 써주시는 것 괜찮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신만의 가치나 기준이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이런 직업 선택의 계기와 경험이 무엇인지를 하나 꺼집어내시고 그 계기와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사례 중심으로 성장 과정을 작성해 주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의 작성 사례를 함께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한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 한 달에 격주로 2번씩 토요일에 15명의 동아리 친구들과 요양원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행사하는 날에는 잔치국소도 나눠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이런 모습과 성향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교에서 주최하는 총동문회 학예 의료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을 빌려 동네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과 점심 제공이 주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봉사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밝은 모습과 예의를 지키며 봉사에 임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타인을 돕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타인을 대할 때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새삼 느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례가 성장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쓴 건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내가 한별단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런 다른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런 봉사활동이 내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뭔가 내가 꼭 전문적인 학교의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에 했던 것들이 나에게 봉사활동의 끈 타인이 돕는 삶을 시작하게 해줬다면 그 계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대학에 와서 본격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게 되면서 내가 좀 더 타인을 위한 삶을 좀 살게 됐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 행정 사무원으로서 예를 들어 누군가의 검진을 돕는 의료 코디네이터로서 내가 그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환자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의료인이 되겠다. 그런 사무원이 되겠다라고 마무리를 써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의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학 진학 입시 때 자신감에 취해 공부를 쉽게 집중할 수 없었고 9월 모의고사까지 9월 모의고사까지도 공부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수능이 다가왔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진학이 불가능한 낮은 점수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실패의 좌절감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성공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공부에 집중하였습니다. 공부 시간을 늘리고 잡생각을 할 때는 산책 등을 하면서 잡념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대학교 1학년 시험에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잠이 오고 지칠 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전학기 만점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얻을 수 있었고 한 번 더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례는 이 지원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인생의 계기를 성장 과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을 들어오기 전까지 그 직전에 게을리했던, 자만심 때문에 게을리했던 공부가 이 지원자에게 공부에 임하는 자세의 변화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전까지 사실은 진학의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그랬던 습관들이 내가 대학을 진학해서 공부를 함에도 영향을 준 거죠. 자, 성장 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쓰셔도 매우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켰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써주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걸 써주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례보다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 과정으로서 굉장히 잘 쓴 사례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성장 과정의 마지막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복습과 계획적인 학습 방법으로 2학년 2학기 올 A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성적은 4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매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에 아쉬웠습니다. 이에 2학년이 되어서는 시험 기간이 되어 준비를 하기보다는 매 수업 후 철저히 복습을 했고 정리해 놓은 것을 반복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시험 시간표가 나오면 시험 과목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과목과 서술형 위주의 시험을 먼저 준비하였고, 실기 시험이나 비교적 쉬운 과목들은 나중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한 결과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처음으로 4점대가 나왔습니다. 4점을 받고 난 뒤 자신감이 생겨 1학기에 배운 과목과 관련이 있던 회계 관련 자격증까지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학기 했던 다른 학기에 비해서 과목 수도 적고 제가 듣고 싶었던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성적을 올리기 쉬웠고, 그래서 모든 과목에 A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례도 방금 전의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이런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 관리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자기가 뭔가 인생의 중요한 변화와 어떤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작성하실 때 지금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꼭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렇게만 쓸 필요는 없고요. 나에게 굉장히 의미 있었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들을 자소서의 항목으로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격의 장점과 단점 항목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차 3회차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의 장단점의 질문 의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의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강점, 내가 만약에 어떤 책임감이란 강점을 얘기했다면 이런 강점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점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업무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지원자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이런 것들이 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단점이 있다면 이런 단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설명해 보시고, 이런 계기와 이유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단점을 개선하고자 구체적으로 노력하는지를 이 지원자 스스로 답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은 이런 방향에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성격의 장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신의 성격의 장점을 한 가지 정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많아야 2가지 정도를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장점을 형성하게 되었던 경험을 쓰셔도 좋고, 또는 내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좋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성공의 경험을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성격의 장점을 형성하게 된 경험이나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성공하게 된 경험의 경우 한 가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지, 여러 가지의 경험을 막 추상적으로 연결해서 작성해 주시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장점이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연결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 단점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단점인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는 결국 장점에도 장점을 쓰게 되고 단점에도 장점을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성실함이 장점이었다면 내성적인 게 단점이 돼서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 전자 말씀드렸지만 단점의 경우는 내가 이걸 왜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경험을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의 장점과 단점 항목의 작성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썼던 구체적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쓰는 방법, 그걸 업무에 연결하는 방법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항목인 학창시절과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의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만 보고 지레 겁먹고 저는 못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쓴 사례를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글자 수가 너무 많다든지 저는 저렇게 길게 못해요 선생님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본인께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줄을 쓰셔도 좋고 3줄을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2줄이든 3줄이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조금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2줄, 3줄이라도 작성을 해서 LMS상에 여러분의 자소서를 나중에 올려놔야 정말로 교수님이 뭔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추천을 해주실 때 최소한 서류가 없어서 지원을 못합니다라는 그런 정말 너무 허무한 얘기는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소서의 시작은 반드시 멋지고 화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제가 자신감을 드렸지만 모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제가 이번 시간 보여드렸던 성장과정의 사례들, 그리고 다음 시간 보여드릴 성격의 장단점이나 학창시절 지원 동기의 사례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활용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자소서의 작성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파트 1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파트 2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